그러면 뭐야 그 전날에 오타니도 같이 있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니 갑자기 다음날 말을 바꾸지? 라고 사람들 생각을 하니까 오타니는 나는 영어를 몰라서 전날 통역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Using him as a fall guy. 그러니까 오타니가 그 통역사를 제물로 사용해가지고 이용해먹고 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그래 이거는 오탄이랑 상관없이 대변인이 자기 멋대로 얘기한 거야. 그 만약에 정식 업체를 쓰게 되면은 내 이름으로 직접 돈을 내야 되고 부도락을 해야 되는데 이 북메이커를 쓰게 되면은 북메이커 자체가 어디인가에 공시를 해야 되는 거다. 누군가의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북메이커만 말을 안 하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야. 몇백만 달러의 빚을 누군가에 부여한 적이 나는 거의 없어요. 그래도 50만 달러씩 여기저기 갖고 뒤에 누군가 있는지 안다면 가능할 수 있기는 할 것 같네요. 되게 특이한 점이 이 북메이커가 누구였냐면 오타니의 고향인 미주스와에서 있는 북메이커가 거래를 한 거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감성회계사입니다. 얼마 전에 흥미로운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이제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최고의 야구 스타인 오타니 선수의 통역사가 오타니 몰래 오타니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에고 통역사 잘못해서 고생이네 라고 우리 한국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번에 새로 맺은 10년 700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거의 9천억이 넘는 계약까지도 무효화될 수도 있는 희대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그런지 아주 자세하게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외부 감사랑 내부 감사 경력만 10년이 넘고 또 제가 몇백억 단위의 부정도 직접 감사를 통해서 발견한 적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분야 전문가라고 볼 수도 있어서 한번 믿고 보시면은 정말 끝에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사건은 이렇게 전개가 됐어요. 우선 검찰이 매튜 보이어라는 불법 북메이커를 수사 중에 우연히 오타니로부터 송금을 받은 내역이 확인이 되며 사건이 발발을 했고요. 여기서 북메이커는 이제 개별적으로 도박을 주선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오타니 계좌에서 총 나눠서 50밀리언씩 9번 4.5밀리언, 그러니까 약 60억이 보이어에게 직접 오타니 계좌에 송금이 된 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거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타니 측한테 이게 뭡니까? 왜 오타니가 불법 도박자한테 이렇게 돈을 송금을 했습니까? 했더니 오타니의 통역사 미주하라가 사실은 한 거고 이거는 오타니랑은 이제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배경을 좀 보시면은 미국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그런 중에 38개 주가 스포츠 도박이 합법인데 캘리포니아는 여기 불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타니가 했든 아니면 통역사가 했든 어떻든지 간에 이거는 불법인 점은 있다는 거는 아시면 좋고요. 그래서 통역사는 야구를 에 도박을 한 게 아니라 인터내셔널 사커, NBA, NFL, 칼리지 풋볼 이런 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야구랑 전혀 상관이 없고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야구에 도박을 한 거라면은 이게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좀 의심이 상당히 되고 있는 점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또 뒤에도 제가 정확히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어찌 보면 되게 무서운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끝까지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서울 시리즈가 있었죠.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리스가 서울에 직접 와서 경기를 한 우리에겐 어쩌면 매우 감개무량한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 첫 번째 경기 후에 통역사와 오타니와 팀이 전체 미팅을 가졌어요. 거기서 팀이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이제 오타니가 의혹을 풀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오타니의 통역사가 오타니가 이제 그러니까 통역사의 빚을 대신 갚아준 거였기 때문에 오타니는 잘못이 없고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도 재미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오타니 변호사가 나오더니 아니다. 오타니는 이걸 전혀 몰랐고 통역사가 오타니 계좌를 몰래 접근을 해서 돈을 빼갔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뭐야 그 전날에 오타니도 같이 있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니 갑자기 다음날 말을 바꾸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오타니는 나는 영어를 몰라서 전날 통역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영어를 못한다고 해도 뭐 왜 자꾸 말이 바뀌나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알고 보면은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역사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 자체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LA 타임즈에서 법학자인 넬슨 로즈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해서 한 거를 보면은 오타니가 불법 도박사인 것을 알고도 빚을 갚아줬으면은
연방법에 따라 강한 처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판례가 또 있다고 해요. 불법 도박자의 독촉을 좋은 경우 사실상 도박 사업을 한 것으로 본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타니 자체가 여기서 도박 사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말을 바꾼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그런 배경 좀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고요. 근데 한번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오타니가 어떤 선수인지는 좀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알다시피 10년에 700밀리언 달러 계약, 그러니까 약 9,500억짜리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당연히 스포츠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이고 종전의 제일 큰 금액은 축구의 고이라고 할 수 있는 리오넬 메시가 5년에 674밀리언을 받았던 건데 그거보다도 더 큰 금액을 이번에 받았고 24년 한 해 동안 광고 계약만 65밀리언, 약 900억을 받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수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타자랑 투수 두 분야에서 전부 다 최정상급이거든요. 이게 알다시피 요즘에는 분업화가 확실히 되기 때문에 현대 야구에 이렇게 타자, 주자 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둘 다 최정상급이라는 게 이거는 거의 뭐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만화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은 야, 그게 말이 되냐? 무슨 아무리 만화를 하지만 너무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별명이 만찢나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라고 한다. 그래서 더더욱 실력 외에도 또 이제 존중받는 게 뭐냐면은 인성까지 갖추고 있고 겸손함까지 갖춘 최고의 스타예요. 그래서 이분 오른쪽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학창 시절 때 자기가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항상 목표를 세우고 각 하나의 분야를 이루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정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술을 완성하는 데 너무나 헌신적이어서 거의 지루할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 최고의 선수죠. 그런데 저도 이제 한국에서만 있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이번에 미국의 반응을 좀 찾아봤더니 이게 상상 그 이상이에요. MBC 뉴스의 이제 데니얼 월라크 변호사라는 분이 이분이 스포츠 도박 분야 전문가인 것 같아요. 또 최악의 시나리오는 오타니가 통역사를 대리인으로 도박을 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지? 했는데 이제 피트 로제라는 분이 또 나왔어요. 이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역대 최고의 타자 중 하나였는데 나중에 감독을 할 때 선수도 아니고 그 야구 경기에 도박을 한 게 들통이 나서 과거에 했던 모든 업적이 다 잃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TV에 나와서, TV가 아니라 광고 영상을 찍어서 나한테도 통역사가 있었으면은 나도 통역사가 시켰다라고 말하고 나는 무죄가 될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 참, 신기하죠?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대중매체는 그래도 정황이랑 현 상황이랑 의혹만 보고를 하고 있는데, 미국 인터넷상에서는 거의 뭐 오타니가 직접 도박한 거라고 상당수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너무 좀 과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오른쪽 사진이 뭐냐면은, 이것도 그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거를 제가 캡처해 온 건데, 이게 밑에 자막이 좀 작게 나오는데, He's gotta be using him as a fall guy. 그러니까 오타니가 그 통역사를 제물로 사용해가지고 이용해 먹고 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여러 가지 좀 고민도 해보고 저도 이 분야 어떻게 보면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과연 정말 오타니가 몰랐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통역사가 오타니 몰래 계좌에 접근을 해서 돈을 빼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만약에 오타니가 모를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어차피 기록에 찍혀 있잖아요. 그리고 무려 9번이나 했어요. 50밀리언씩 9번? 그럼 만약에 오타니가 진짜 돈에 관심이 없다던가 아니면 이런 거 신경 안 써서 안 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오타니도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군가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신고를 하려면 이 성격이 무언지를 오타니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게 왜 이런 게 나가는지 이거에 따라 이제 세금 보고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무조건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럼 그렇게 친한 통역사가 언젠가는 들통나는 거를 과연 9번이나 그것도 몰래 할 의지가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은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선 저는 말이 안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미국은 특히 이런 내부 통제 같은 게 확실히 더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런 크게 금액을 이체를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승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폰이나 이메일로 패스코드를 입력을 하라고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그 주인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은 이 돈이 보내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나중에 통보도 와요. 근데 오타니가 폰도 안 볼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이게 3월 18일인데 이게 그 서울 시리즈 하기 전이에요. 조금 전인데 그 오타니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오타니 위기 대응 대변인이라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 기자들이 자꾸 질문을 하니까 기자들한테 오타니가 통역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보내준 거라고 이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 이거는 오타니랑 상관없이 대변인이 자기 멋대로 얘기한 거야 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어떻게 오타니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오타니가 하고자 하는 말을 안 할 수가 있나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결정적인 사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미국에서는 거의 오타니가 몰랐다는 사실은 좀 가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타니 무조건 알았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제가 조금 더 좀 이 상황을 잘 알아야 되니까 좀 찾아봤는데, 좀 재미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페어러 갬블링 캠페인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23년에 불법 스포츠 베팅으로 나온 수익이 409억 달러고 허가를 받은 정식 스포츠북 회사가 창출한 금액이 109억 달러로 그러니까 불법으로 한 게 거의 4배에 해당돼요. 뭐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개 주가 있는데 미국에 38개 주가 스포츠 도박이 합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12개 주밖에 되지 않는 불법 도박의 수가 38개 주가 되는 합법 도박의 금액보다 어떻게 4배나 더 많을 수가 있죠? 그게 저도 좀 알아봤더니 대다수 주가 합법인데도 이런 합법적인 도박을 하지 않고 불법 북메이커를 통해서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네, 북메이커를 쓴 이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 도박이 불법인 12개의 주 거주하면 당연히 이거는 북메이커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북메이커가 도박을 하도록 돈을 빌려준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익명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식 업체를 쓰게 되면은 내 이름으로 직접 돈을 내야 되고 도박을 해야 되는데 이 북메이커를 쓰게 되면은 북메이커 자체가 어디인가에 공시를 해야 되는 거다. 누군가의 감독을 받지를 않기 때문에 이 북메이커만 말을 안 하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으로 한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북메이커가 정식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나은 확률이나 베팅 한도도 제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름이 알려지면 꺼려지는 사람이 익명으로 그리고 돈을 더 벌려고 하려고 할 때 하는 도박 방법인가?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지금 몇백만 450만 불을 통역사한테 빌려줬는데 이 구조가 사실 나오기 힘든 구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북메이커도 돈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450만 불을 누군가한테 빌려주면은 당연히 그걸 돌려받을 수 있을 때 빌려줄 거 아니에요. 돈을 빌려주는데 받을 확률이 낮다 그러면 빌려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타니의 통역사는 연봉이 30만 불에서 50만 불인데 450만 달러를 빌려주면 이 사람이 돈 하나도 안 쓰고 평생은 아니지만 10년 넘게 일을 해야지 갚을 수 있는 구조인데 이 사람이 뭐 돈을 갚기 위해서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북메이커 입장에서는 이걸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을 신고를 하면은 돈을 돈을 떼어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우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내가 이제 불법적인 활동을 했다는 걸 경찰한테 직접 알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45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만 이런 450만 달러의 돈을 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 통역사 자체는 지금 그럴 만한 도분을 지불할 돈이 없어요. 그리고 수십 년간 북메이커로 활동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몇백만 달러의 빚을 누군가에 부여한 적이 나는 거의 없어요. 그래도 50만 달러씩 여기저기 갚고 뒤에 누군가 있는지 안다면 가능할 수 있기는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오타니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믿었기에 가능한 거래라고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게 오타니 명의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냐라는 의혹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스포츠 도박 관련 감독관이 있는데 이분들 또한 되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 경우는 매우 매우 드문 경우이고 이런 거는 부자가 뒤에 있을 경우에는 매우 가능한 거래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타니의 통역사 자체만으로는 지금 이 450만 달러의 돈을 빌려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성립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도박 관련해서 메이저리그 규정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메이저리그 룰 21에 따르면은 야구에 직접적으로 도박을 할 경우에는 1년간 활동 금지 아니면은 커미셔너의 재량 오른쪽에 그 사진 있는 분이신데 이제 메이저리그의 총괄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분의 역량에 따라서 이분의 재량에 따라서 영구 자격 박탈까지도 가능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 랍 맨프레드 커미셔너가 자기의 임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에 직면을 해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오타니가 도박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은 이건 오타니뿐만 아니라 스포츠 전체의 진실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 좀 찾아보다 보니까 오타니가 실제로 경기를 한 경기인데 오타니가 그 경기에 도박을 한 의심이 있다고 제기를 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자세히 찾아봤어요. 우선 첫 번째로 22년 7월 22일에 아틀란타 브레이스 경기로 했는데 오타니가 이제 선발 투수로도 나왔고 당연히 타자로도 나온 경기예요. 그래서 이 배팅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애틀란타가 6.5점 이상으로 이기거나 아니면 3.5점 이상으로 지면은 진다에 1밀리언 달러가 걸렸는데 여기서 되게 특이한 점이 이 북메이커가 누구였냐면 오타니의 고향인 미주스와에서 있는 북메이커가 거래를 한 거라고 해요. 오타니의 고향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무래도 오타니와의 친분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여기서는 보는 거죠. 근데 이 경기를 보니까 6회까지는 0대0으로 팽팽하게 진행을 하다가 7회에 갑자기 오타니가 60점을 하면서 결국 8대1로 애틀란타가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오타니는 타석에서는 3타수 무안타를 했고 그런데 이게 좀 약간 소름이 돋는 게 소속팀이 3.5점 이상을 내면은 잘 던지고 아니 3.5점도 못 내면은 대패를 하는 전략으로 가면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되게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너무 일찍 점수를 내주면은 오타니가 일찍 나가고 그 다음에 팀이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초반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6회에 6실점을 하고 그러면 이제 후에 3회 만에 이 경기를 뒤집을 확률은 상당히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소름 돋는 정도까지도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좀 여러 가지 경기를 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그런데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오른쪽 무슨 티미 스모크스라는 사람이 트위터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글쎄요 이분의 출처를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를 신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만약에 정리를 제가 좀 해보자면은 만약에 오타니가 진짜로 몰랐고 통역사가 오타니의 계좌에 몰래 접근을 해서 보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오타니 명의로 금액이 나갔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단지 몰랐다. 나의 무지가 불법 도박과 관련된 처벌과 의혹으로부터 과연 그를 보호할 수 있는가? 이게 우선 의문거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거의 가정을 하고 있는데 오타니가 알았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오타니 계좌에서 돈이 직접 나간 거잖아요. 오타니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리스크가 있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직접 내 이름이 찍히는데 이거는 빼박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는데 이런 리스크를 알면서도 오타니가 직접 자기 계좌로 보냈는데 그럼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려면은 북메이커가 확실한 너의 물주로부터 보내달라라고 혹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검찰이 뭐 들여다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피해자가 나와야지 검찰이 이거를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과연 피해자가 나올지가 의심이고 왜냐하면은 베팅을 다른 쪽으로 해서 손해를 본 사람이 피해자가 될 건데 우선은 그 사람도 일리걸 베팅을 한 거기 때문에 우선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심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북메이커가 모든 자료를 지워버리면은 이거는 증거도 남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게 정말 큰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피해자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증거가 확실히 있는 수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하게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미국에서는 지금 최소한 미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닌데 의심의 눈초리 평판정화는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물론 저는 정확한 사실은 알지 못해요. 물론 미국 사람들 생각하듯이 오타니가 직접 도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 저는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정말 많이 찾아보고 정말 생각도 많이 해보고 했으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정말 이거 저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도 그냥
이거 하면서 자체를 보람을 느끼고 싶어서 하는 거라서 만약에 괜찮으셨으면 좋아요나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음에 또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인싸가 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